모두가 이제 잡은 1천여 마리의 그 소를 이제 자신의 동료들과 같이 가죽을 벗겨서 우피를 만드는 그런 작업에 착수를 합니다. 이들은 뭐 이 소 1020마리 정도를 잡았다고 그러죠. 이게 그러니까 1000마리를 이제 도살을 하고 20마리는 여분으로,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이 우피를 벗기다가 이게 찢어질 수가 있어요. 이 잘못 저기를 하면. 그래가지고 여분으로 20마리 분을 더 이렇게 준비를 해서 건넸다고 그렇게 이제 기록을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. 그래가지고 이제 그 3마리인가가 더 이제 잡혔죠. 근데 그거는 이제 이 저기들 이 타우 족장이 이제 식량으로 쓴다고 이건 빼놓으라고 이제 해서 이제 1020마리는 소 가죽을 벗겨가지고 이제 두무질을 한 다음에 이거를 쫙쫙 이제 개가지고 이제 이 준비를 완벽하게 이제 이 통주가 이제 자신의 그 친구들과 같이 해서 쫙 해서 이거를 마련을 합니다. 그 족장 타우는 이제 우울했어요. 사실은 뭐 그만 500량이 작은 건 아니지만 자신이 애지중지해서 키웠던 자식 같은 소들을 이제 떠나 보내야 되니까 상당히 우울했어요. 족장 타우는. 그렇죠. 뭐 자식같이 맨날 그 끼고 살았던 사랑하는 그 소들을 팔아서 이제 그 멀리 이제 가죽만 가져가겠다고 한 거죠. 그래서 이제 이 소 가죽 1천여 장을 이제 마련을 해가지고 이제 화석이한테 이제 이걸 이제 들려보내서 이제 그 밑으로 이제 산 밑으로 갖고 내려가는 일만 나왔던 거예요.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 마차죠. 마차에다가 이걸 묶어가지고 1천여 장을 하니까 대략적으로 한 마차 하나에 우피 한 20장 정도를 실으니까 이동하기가 좋은 그런 근량이 나와요. 그래서 이제 통주한테 이렇게 지시를 하죠. 족장 타우가 통주야, 한두 장 20마리씩 적재를 해가서 끌고 내려가야겠다. 비가 와서 그런지 길이 파인 데가 많아서 많이 실으면 올라갈 것 같아 하고 이야기를 해요. 그러니까 알았습니다 족장님,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고 이제 통주가 대답을 하죠. 아침 돼서 이제 출발을 하죠. 타우 쪽이. 그래서 이제 소 50마리에다가 이제 20장씩 싣고서 쫙 출발을 하게 되니까 그 행렬도 상당히 길었어요. 그래서 타우족 청년들이 이제 소들을 이렇게 리드를 하면서 그 밑에 이제 항상 밑에 나루터가 있었어요. 그 나루터까지 한 10여리 길을 이렇게 꾸물꾸물 되는 이 산길을 따라서 이 청년들이 서로 모으고 이제 밑으로 내려가게 됩니다. 그러니까 정말 비도 오고 해서 이제 길도 많이 파였지만 그래도 많이 적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마차에다 싣고 이제 탕산 밑에 이제
곰소 나루토라고 있었어요. 이 곰소 나루토까지 이제 이들이 이제 쭉 이렇게 내려가요. 이 길을 따라서. 길이 조금 좀 비탈진 것도 있고 평지도 있고 하지만 약간 이 산동네니까 그렇게 평탄한 길은 아니었어요. 그래서 쭉 이들이 서로 50마리 몰고서 이제 그 곰수나루터까지 쫙 내려가게 됩니다. 그러니까 이제 이 곰수나루터에는 벌써부터 이제 물이 조금씩 이렇게 이제 들어차는 게 이제 보였어요. 그래서 이제 통구가 이 소를 앞장서서 이제 리드에 가면서 이렇게 보니까 분명히 저렇게 많이 물이 차 있을 리가 없는데 하면서 이제 의아해하죠. 그 통구는 저거를 이제 어디다 쓸지를 모르고 그냥 통장 주문하니까 큰돈 생겼다고 하면서 이제 이렇게 이제 몰고 내려가는 건데, 이미 그 물막이 공사가 파석이가 어느 정도를 푼 거예요. 그러니까 한 가슴께까지 이제 찰 정도로 이제 물막이 공사가 이루어진 거고, 그 너머로 자꾸 이제 이리저리에서 물이 빠지고 있었는데, 제가 그 영향에 의해서 조금씩 이제 물이 이제 차는 게 이제 있었어요. 그래서 배를 좀 띄워가지고 이 곰수나루터까지 와가지고 이 울피 천장을 이제 받아오라는 이제 이 마장 파석기에 명령을 받고 이제 병사들이 이제 이제 울피를 받으려고 이제 이 밑에 대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.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제 이 통수가 이끄는 이 1천여 마리에서 벗겨진 이 울피 천장이 이제 곰수나루터에 이제 도착을 합니다. 그러니까 이제 밑에서 이제 이제나 저제나 이제 이 울피가 이제 오기를만을 기다렸던 이 파석이의 부하들은 이제 잽싸게 배에서 뛰어나와서 그냥 울피를 그냥 배 안으로 그냥 계속 실어 나르는 그런 작업을 계속 합니다. 그래가지고 이제 배가 이게 3층짜리 배인데 이게 차니까 바로 밑으로 이제 배를 빼가지고 불이 나게 물막이 공사하고 있는 곳까지 쫙 일사천리로 울피를 싣고 이제 내려가는 거예요. 그러면 이제 다음 배가 와가지고 또 준비된 울피를 또 계속 실어서 파석이와 물막이 하고 있는 그 물막이 장소 옆에 이 간이로 설치해 놓은 이 조기가 있었어. 뭐냐면 울피를 연결을 해가지고 방수 작업을 해갖고 이걸 길게 20장 정도라고 합니다. 길이가 20장 정도로 이 바느질을 해가지고 이 울피를 연결을 이제 하는 간이 작업소를 설치를 했어요. 이제 파석이가 증명받은 병사 5,000명을 가지고 이제 급조를 한 거죠. 근데 옛날 사람들은 그냥 뚝딱뚝딱 만드는 거 보면 요즘 사람 못지 않아요. 금방 만들어 됩니다. 그래가지고 그 간이 이제 울피 가공소가 설치가 되니까 거기에서 이제 이 울피를 이제 연결을 해요. 이게 이제 울피하고 울피를 맞댄 다음에 거기에다가 무슨 아기오 성분인가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바르고 해가지고 약품 처리는 화학약품은 아니지만 약품 처리 같은 작용할 수 있게끔 이 접착제를 바르는 거예요. 이제 그거에다가 덧댄 다음에 그 사이를 이렇게 이제 바느질해서
덧댄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걸 이제 물이 새지 않도록 방수 작업을 하는 거니까 방수 작업을 해서 이 물막이 공사한 곳에다 이 우피를 덧대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 작업이 완료가 되면 거의 물이 안 새게 됩니다. 그래서 이제 파석이가 그 서광희한테 보고한 대로 물막이 공사가 완료가 되면 여기에는 적어도 수백 톤의 물이 가두어지는 그런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그런 공사를 이 파석이가 고안을 해낸 거예요. 그러니까 일반 돌망이 가지고 이제 이 댐을 만들면 다 새나가니까 이게 소용이 없어요. 그런데 파석이는 이 모래하고 자갈을 먼저 채우면서 그리고 나서 거기 채워진 그 겉면에다가 소 가죽을 덧대서 고정을 시키게 됩니다. 그래가지고 이게 나무를 켜가지고 판자처럼 만들어서 저기를 이제 덧대게 되는 그 작업을 했다고 합니다. 자,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여러분, 고맙습니다.